저는 작년 수시대, 정시대 모두 제일 높은 6군데 그 서울예대, 동아호원, 홍익, 서경, 한양 수시대 그렇게 썼고요. 정시대는 한양이 없으니까 나머지 5군데만 썼습니다. 저는 원래 그 명지대학교 일문학과 재학 중이었거든요. 근데 굳이 그 아래 대학교를 갈 바에는 그냥 명지대를 다니는 게 낫겠다 싶었어서 그렇게만 썼고, 네. 저는 수시를 안 봐가지고 정시에 서울예대만 썼습니다. 혹시 현역이신가요? 네? 현역으로 아니요, 저 나오시나요? 24살이어가지고 오, 동안이시다. 어렸을 때는 수시를 다 봤는데 제가 사실 음악을 국내 입시를 안 하려던 생각이었어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가지고 올해는 수시는 안 받고 정시는 서울예대만 썼습니다. 저는 지금 입시생 분들이 중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인데 저는 고3 수시 3개월 전에 입시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현역은 아니고요. 그래서 재수를 선택했는데 재수도 벽이 높더라고요. 입시의 벽이. 그래서 재수도 실패하고 군대를 갔다가 이제 시험을 쳤는데 낮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부산의 다른 실용음악과에 들어갔었는데 저는 뭔가 성에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를 그냥 중퇴해버리고 이제 서울로 레슨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수시에 작년 수시에 합격했는데 저는 이제 3군데 썼어요. 서울예대, 동아방송대, 한양대. 그래서 서울예대 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말하자면 사연이 길지만 입시를 되게 오래 했어요. 고등학교도 4년 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입시를 굉장히 오래 했고, 이제 저도 낮은 학교를 갔다가 반수를 계속 했는데 반수에서 다 동아가 예비 1위 2년 연속으로 뜨면서 이제는 다시는 입시를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낮은 학교 열심히 다니던 와중에 저 아버지가 갑자기 돈 봉투를 이렇게 주시더니 너 입시해라, 너 시험 다시 봐야 된다, 자기가 아빠워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저는 예대에 올 때 입시를 한 달인가 2달밖에 안 했고요. 입시국도 그냥 대충 그냥 하고 그냥 안 되는 것만 엄청 연습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수시에 예대를 붙었는데 저는 이제 위에 5개 학교 썼던 것 같아요. 예대, 동아호원, 한양, 홍대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서경이 맨 처음 시험이어가지고 징크스가 있어서 안 보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서경을 안 받고 그 중에서 예대, 호원, 홍익 붙어서 예대에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재작년에 수시 때 저는 이제 예술고등학교를 다녔어서 수시 때 예대, 동아, 호원, 서경, 한양, 홍대 이렇게 6개를 다 받고 다 1차에서 다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래 넌 재수를 준비해야 될 것 같다, 부모님한테도 재수를 해야 될 것 같다 하고 이제 그때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안 되겠다 해서 열심히 해서 정시 때 그때 아마 홍대랑 한양이 베이스를 안 뽑아서 예대, 동아, 호원, 서경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대랑 호원 이렇게 붙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사실 수시에 합격을 했는데 저는 이제 서울예대만 썼거든요. 그러한 이유는 이제 예대가 이제 실용음악과 보컬에서는 조금 많이 최우선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밖에서도 그렇게 많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나는 서울예대 아니면 안 간다, 약간 이런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수시 때 서울예대만 써서 서울예대를 붙었고, 근데 이제 제가 입시하면서 느끼는 보편적으로는 수시, 정시 때 내가 수시 때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전략을 짤 때 수시 때는 상향대학교만 쓰고 정시에 상향대 포함해서 하향대를 다 몰아 쓰거든요. 그런 이유가 예를 들어서 수시 때 우리가 조금 애매한 학교, 우리가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번호를 매길 수는 없겠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우선순위 학교가 있잖아요. 누구는 서울예대, 누구는 동아, 누구는 호원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각자 다 다를 텐데, 만약에 내가 수시 때 조금 가고 싶지 않았던 약간 차선책의 학교를 썼는데 그 학교가 붙어버린다. 그럼 우리가 정시를 못 봐요. 내가 별로 가고 싶지 않았던 조금 애매한 학교를 붙어버리면 사실 정시를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 때는 최대한 상향으로 써주는 게 좋고, 상향 써주면서 학교는 이런 분위기구나 하고 조금
우리가 많이 느껴보고 결국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학교는 조금 더 높은 학교를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느껴보고 정시대, 만약에 수시대 안 됐다라고 하면 정시대 이제 상향대 포함해서 하향대. 그러니까 수시대 전략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게 조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학교를 좀 잘 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 입시생들도 이제 뭔가 학교에 순위를 매긴다고 하면 서동호라고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사회 나가서 많이 일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는 서울예술대학교 보컬전공이다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 자원을 하는 사람이 설명이 되거든요. 제가 굳이 노래를 하지 않아도, 저를 굳이 어필하지 않아도 설명이 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인문계열로 따지면 서울대생이라고 하면 와 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울예술대학교 보컬전공이다라는 이 타이틀만 가지고 있어도 밖에 나가서 이제 조금 인정받는 것도 있고, 내가 혹시나 이제 딱 사실 뭐 어느 학교 보컬이 잘한다 이건 사실 절대적이진 않거든요. 그냥 뭐 사람들의 취향이고 사람들의 차이인데, 이제 예술대학교가 경쟁률도 세고 또 이제 그 보컬 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잘하는 사람들이 그 연도별로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인정을 받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좀 제 성격상 2등은 없다, 난 1등은 간다 이런 마인드 때문에 이제 서울예대만 지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전적대학교 다니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열정의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나만큼 연주를 잘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이 주변에 없구나, 이 같은 학번에 나처럼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없구나를 딱 느껴지자마자 학교를 진짜 옮겨야겠다. 나랑 그 열정의 정도가 맞는 사람들이랑 같이 다니면 내가 분명히 더 잘할 수 있는데, 그 우물 안에서 내가 그냥 나는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뛰어넘으려는 사람도 저밖에 없었고 사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차이들, 그리고 전적대학교 다니면서 진짜 아쉬웠던 점은, 저는 예대 다니면서 한 번도 못 느꼈는데 학교에서 연습을 하려고 그러면 그 학교 연습실이 항상 비어 있었어서 한 방을 제 방처럼 놓고 한 1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랑 내가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대학은 사회에 나가려고 토대를 쌓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들고, 나중에 무슨 내가 하고 싶은 전공이 일을 할 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더 편하고 나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대학이 이제 사회를 먼저 배우는 곳인데, 대학에서 생각해보니까 사회에 나가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친구들이 몇 안 되는, 한 10%? 20% 밖에 안 돼가지고 그 점을 이제 생각을 하다가 평생 후회하겠다, 내가 반수를 하지 않으면 진짜 60살, 70살 돼서도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서 반수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연습을 하기에 앞서서 목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피아노를 쳐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즈도 좋아하고 가요도 좋아야 해서 저는 일단 목표가 많은 대중 앞에 서서 연주를 하는 거였어요. 많은 연주를 하려면 거기에 맞는 실력이 동반되어야 되니까 제일 좋은 학교를 가자. 그래서 1차적인 목표는 서울예술대학교를 잡았던 거고, 그 목표가 확실하니까 이제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해보면 이제 역대 합격자들, 제가 아까 쳤던 입시곡들 영상이나 학교에서 졸업하신 선배님들의 영상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자극을 받고 내가 이런 거를 연습하면 이 학교에 갈 수 있겠다. 플러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연습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연습 시간을 따로 재보진 않았는데, 제가 입시 시절 때는 눈 떠서 밥 먹고 연습실 가서 그게 한 점심쯤? 12시쯤 연습실에 가서 밥 먹는 시간 빼고 새벽 2, 3시쯤 항상 집에 왔어요. 그러면 거의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연습실에 있었어요. 그거를 거의 한 2년, 3년 정도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던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고, 그렇기 때문에
네, 학교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피아노 이제 오빠가 너무 열심히 한 후기를 들려줘가지고 제가 말하기 할까 뭐한데, 저는 제가 아무래도 목소리 자체가 너무 허스키한 보이스여가지고 사실 노래를 제 기준보다 많이 하면 목이 너무 쉽게 상하는 목이어서 그렇게 사실 오빠처럼 하루 종일 연습은 못했던 것 같고, 저는 근데 매일매일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진짜 무조건 해야 되고,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면 해도 집중이 안 돼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날에는 거의 하루 종일 연습실에서, 사실 노래를 계속 부르는 게 아니더라도 듣고 카피하는 것도 연습이잖아요. 그래서 목이 아프면 그냥 앉아서 노래 듣고 카피하고, 목 괜찮아지면 부르고. 근데 아예 놀 땐 진짜 아예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놀고 나면 다시 연습이 잘 돼가지고 다음날 카피하고 노래 듣고 연습하고 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일정한 규칙 같은 게 따로 없어가지고 네, 좀 그렇게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건 씨랑 좀 비슷한데 이제 원래 좀 유리성대거든요, 제가. 그리고 제가 노래를 작년에 처음 배워서 안 그래도 발성이 하나도 안 잡혀 있으니까 목이 금방 상하잖아요. 그래서 목을 쉬어야 할 때는 아예 연습을 쉬었고요. 그리고 좀 연습을 하더라도 그냥 무작정 질러대는 게 아니라 좀 자기 객관화를 습관화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녹음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더 좋은 표현이지? 뭐 디테일 그런 식으로 잡고 그냥 무작정 연습하기보다는 좀 똑똑하게 연습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컬 전공은 피아노나 뭐 기타, 드럼처럼 막 12시간씩 연습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목을 잡지 않고, 그러니까 발성적으로 조금 안정화를 시킨 상태에서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데, 저도 제가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께 들었던 얘기가 늘 이제 선생님 연습 몇 시간 해야 돼요? 뭐 누가 학교를 붙었어 그러면은 얼마나 연습해서 학교를 붙으셨어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그거 물어볼 시간에 연습을 해라 약간 이런 마인드거든요. 이제 진짜 연습 열심히 한 친구들은 본인이 뭐 누가 연습을 몇 시간 해서 나도 몇 시간씩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본인만의 이미 방식이 다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어떠한 디테일에 되게 몰두해서 진짜 10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연습했던 적이 있거든요. 목을 써서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디테일을 파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이런 소리를 내보면 어떨까, 저런 소리를 내보면 어떨까 계속 연구하고 집에서 혼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10시간 정도가 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입시 선생님께 이걸 가져갔을 때, 이거는 입시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라는 디테일이 아니라 내가 연구한 거니까 내가 더 잘 알잖아요. 내 감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입시를 할 때, 특히 보컬은 진짜 감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연구하고 왜 이 소리가 좋은지, 왜 이 소리가 잘못됐는지를 그 담당 그 선생님이랑 같이 상의해보고 진짜 깊은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지 실용음악과 보컬이 멋있어서 내가 그냥 노래 좀 하는데 서울예대 가면 멋있을 것 같아서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이 곡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은 내지 못할 나만의 디테일로 이걸 내가 승부를 볼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 그거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그 사람 하나가 작품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발 우리 입시생 분들이 뭔가 뭐 발성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그 음악 하나에 빠져서 연주를 하다 보면 우리가 입시장에 가서도 진짜 연주를 하게 되거든요. 시험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임하다 보면은 사실 좋은 결과는 너무나 잘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죽지 말고 이제 나의 음악을 하자. 감사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연습을 했기 때문에 막 밥 먹고 연습하고 밥 먹고 연습하고 하진 않았는데, 그 이제 주변에 같이 음악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시를 하는 친구들이든 그냥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든. 그래서 그 앱 이름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약간 쓰는 그런 타이머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 시작할 때 딱 틀어놓고, 그걸 틀면 핸드폰을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딱 틀어놓고 연습하고, 연습 끝나면 다시 일시정지 해놓고
근데 그걸 이제 친구들끼리 묶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룹으로. 그러면은 그래서 저희는 저 베이스 치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아서 그 그룹을 만들어 놓고 하루에 몇 시간 연습하나. 그래서 이제 서로 누가 많이 하나.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경쟁 아닌 경쟁을 또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막 저는 사실 막 하루 종일 연습하고 제가 좀 게으른 스타일이어서 진짜 많이 했을 때 이제 정시 준비할 때는 진짜 많이 했을 때 한 10시간 했던 것 같고 보통 한 6시간 정도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보통 이제 입시 연습이라고 하면 뭐 기본기도 있을 거고 초견도 있을 거고 보통 이제 재즈를 많이 하잖아요. 재즈를 많이 하고 막 워킹 솔로 연습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베이스는 사실 솔로 악기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재즈 연습을 안 했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워킹 그래도 할 줄 알고 솔로를 시켰을 때 아예 아무것도 못 치지만 않을 정도까지만 연습을 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했어요. 저는 재즈를 막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가지고 근데도 붙었단 말이죠. 그래서 막 너무 막 재즈에 목매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학교 예대를 붙을 때는 사실 제가 그때도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이미 저는 학원 일도 많이 하고 학교도 출강하고 세션 일도 많이 하고 이럴 때여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시간이 없어서 저는 이제 친구들이 맨날 놀리거든요. 할아버지라고 밤 12시가 지나면 연락이 아예 안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왜 그렇게 됐냐면 밤 12시에 자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9시까지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을 다 하고 집에 와서 그냥 자요. 네, 그 루틴을 했고 예대에 올 때는 그거 이외에 막 재수하고 반수할 때는 또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막 운동을 막 해요. 막 길을 막 뛰어다녀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밥 먹고 집에 와서 밥 먹으면 한 10시? 10시부터 집 앞에 있는 카페 가서 책을 12시까지 읽은 다음에 12시에 딱 집에 와서 밤 11시 반까지 연습하고 다시 잤어요. 그 루틴을 계속 만들려고. 그래서 루틴이 있을 때가 연습하는 게 훨씬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루틴을 만들면 연습을 안 하면 진짜 미칠 것 같거든요. 진짜 막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정도에 밖에서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고 있으면 손이 막 떨리고 이랬어가지고 루틴이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연습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입시를 하다 보면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학교를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입시를 하다 보면 약간 좀 안 될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수행평가를 좀 망쳐도 돼 이런다든가 시험 그거 뭐 나는 신경 안 써도 돼 하고 그냥 일자 마킹 한다든가 전 적어도 그러고. 그래서 혹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셨나? 일반고 다니시. 저 일반고. 제가 일반고는 아니어서 사실 조금 다른 느낌일 수는 있는데 저는 일단 출결은 무조건 그러니까 학교는 무조건 나가자. 왜냐면 고등학교니까 학교는 무조건 나가고 수업은 뭐 수업할 때는 수업하고 사실 뭐 학교를 안 가고 연습만 한다고 해서 더 막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학교 충분히 다니고 잘 다니고 친구들이랑 잘 관계하고 그 다음에 와서 연습을 해도 충분히 집중해서 연습하면은 충분하다. 근데 뭐 물론 성적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려놔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막 너무 저는 일자 마킹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네 완전 막 공부하는 친구들처럼 공부를 하지도 않아도 그래서 그냥 딱 어느 적당히 내 상식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공부는 필요는 할 것 같다. 왜냐면 음악만 할 건 아니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무 오래전이어서 사실. 근데 저희 때 제가 들어보니까 저희 때는 이렇게 수행 평가를 잘 안 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사실 수행 평가를 잘 안 하고 그냥 쪽지 시험 열심히 보고 선생님한테 좀 두드려 맞고 좀 시험 좀 치고 약간 이런 시대였는데 지금 학생들 막 들어보면 막
거의 뭐 대학교 조별과제처럼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PPT는 그냥 계속 만들어야 되고 약간 이런 상황이어서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끼치는 일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진짜 딱 그 음악하는 친구들이랑 저는 저 대학교 조별과제 할 때 많이 썼는데 발표를 진짜 많이 했어요. 사실 남들 앞에 서는 거 자체. 근데 다들 발표를 꺼리잖아요. 인문계 친구들은 발표하기 싫다고 막 하는데 그냥 내가 PPT 만들고 발표하고 이런 거는 사실 시간을 크게 안 들이고 그냥 하면 되는 일이어서 그런 거 위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성적은 제 생각에는 서울대 실용음악과가 생기지 않는 한 성적은 사실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앞으로 만약에 뭐 내년에 서울대 실용음악과 생긴다면 모든 대학교가 서울대학교의 입시 요강을 따르겠지만 당장은 그럴 일이 없으니까 성적은 조금 네 그렇습니다. 저는 바로 이제 저희 아이가 고3이다 보니까 이번 주까지 이제 벌써 수시 접수가 끝났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학부모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모든 학부모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저희 아이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목소리거든요. 목소리도 평범하고 또 선생님은 그 시험 볼 때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라라는 그 말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는데 남들 앞에 목소리라든지 이렇게 내세울 게 없어 보이는 이런 자신감이 많이 없는 저희 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목소리가 다 특이한 학생들만 붙진 않거든요. 근데 약간 오히려 지석이가 예를 들어서 서울예대에 붙었다고 하면 뭔가 되게 자극적인 친구들 사이에 그 순한 맛이 오히려 더 특별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석이가 평범하다라고 하는 음색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더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자극적인 그런 음색들에 비해서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음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범함보다는 그냥 지석이가 진짜 그런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노래하는 게 우선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늘 지석이가 긴장을 조금 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음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불안정해지는데 사실 입시장에서 가면 정말 떨리죠. 내가 너무 붙고 싶고 교수님들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날 심사한다고 하는 생각이 되게 떨렸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유독 엄청 긴장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럴 때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떨지 말고 그냥 너는 유치원생들 앞에서 노래한다고 상상해봐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3살, 4살 아가들 데리고 연주를 하면 사실 내가 어떤 연주를 하건 그 아가들은 내 연주를 잘 듣지 못하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표정 잘 지어주고 웃기만 해줘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조금 긴장감을 풀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늘 입시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미지 메이킹 되게 그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이 중요한 게 뭐 어디 나가서 무대에 서보고 내가 수시 때 학교를 들어가서 입시장에서 고사를 치러본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이 한 번이 있기 때문에 정시 때는 조금 긴장이 덜 될 수도 있거든요. 계속 내가 수시 때 입시장 들어가는 그 문턱, 입시장 들어가서 인사하고 교수님들 표정, 교수님들의 그 배치도가 어땠는지 그거를 계속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눈 감고 나 지금 입시장 들어가기 직전에 딱 서 있고 나 지금 입시장 들어갔고 이제 마이크 받고 노래 시작할 거야. 이 긴장감을 내가 상상만 해도 되게 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애초에 입시장에 들어가서 긴장을 안 할 수는 없다. 내가 긴장하지 않고 노래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저는 긴장 안 할 수 없어. 무조건 긴장해. 근데 너가 긴장을 하고도 노래 잘하는 법을 연구해봐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뭐 긴장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떤 피지컬적인 긴장을 했을 때 내가 호흡을 누른다든지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석이는 긴장을 조금 하는 편이니까 내가 긴장을 하더라도 노래를 잘할 수 있는 법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연구해보고 그에 따른 호흡법도 많이 공부해보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